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20살의 김경아입니다. 벌써 저희 수업의 자기 탐색의 시간은 마무리되었고요. 취미 탐색이 시작되었네요.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핫한 취미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수업들이 두 번째 20살이 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 느슨해지셨다면 다시 긴장하시고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수업에 집중하셔서 힐링과 또 다른 나를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저는 빨리 대답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취미 생활이 없는 것 같네요.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나를 위해 시간을 쪼개며 여러 취미 생활을 즐기는 멋진 삶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속 가능하여 생활이 되어야 취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흥미와 체험이 아닌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힐링의 시간이 되는 거죠. 적절한 취미 생활은 삶의 질에 균형을 맞추면서 좀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게 만들어주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현대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미생활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알아보며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는 제가 먼저 느끼는 바가 크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저도 꼭 나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찾아 만들어 가봐야겠어요. 이번 시간부터 시작되는 취미 탐색 첫 번째 수업은 우드 카빙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지 못한 수업이라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카빙을 통해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발휘하여 나만의 특별한 취미를 만들어 주실 최정수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20살 취미 탐색 첫 번째 시간으로 우드 카빙 수업을 진행하게 된 최정수 강사입니다. 저는 나무가 좋아서 가구가 좋아서 목공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직업이 되어 가구를 제작하고 먼데이 클래스로 강의를 하며 나무와 소통하는 목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무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옛날부터 나무는 우리에게 친숙한 재료입니다. 나무로 집을 짓고 가구도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능 재료이기도 합니다. 잘 만든 원목 가구나 생필품은 대를 이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나무는 화려함보다 편안하고 볼수록 정감 가는 소재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똑같은 모양의 기성품보다는 도마나 인테리어 소품 등 투박한 듯 나만의 개성이 담긴 나무공예를 즐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취미 탐색인 우드카빙도 목공의 한 종류인데요. 우드카빙이란 나무를 뜻하는 우드와 조각품을 뜻하는 카빙의 합성어로 나무 조각품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DIY로 나무를 조각해서 간단한 인테리어 장식품이나 도구 등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우드카빙은 작은 숟가락, 젓가락이나 집을 꾸밀 수 있는 장식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소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자신의 시간을 들여 나무를 다듬으며 본인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예쁜 목공 소품까지 만들 수 있어서인지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취미 생활 중 하나입니다. 직접 제작하는 우드카빙을 통해 조금 못나게 만들지라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개성이 담긴 나무 소품을 즐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빙의 장점 중 하나를 들자면 일반 목공은 큰 장비와 공간을 요구하지만 우드카빙은 장비의 간편성과 접근성이 좋음을 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캄포나무를 깎고 다듬는 카빙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캄포나무의 향긋한 향기와 사각사각 들려오는 소리에 힘든 과정도 잊을 만큼 카빙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드카빙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수업 진행에 앞서 각 센터에서 수령해 가신 키트를 준비해 주세요. 목재는 강도에 따라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칸포나무는 하드우드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나무의 강도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나무보다 단단하고 월넛, 오크보다는 무른 나무로 카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목재이며 향긋한 향기와 향균 기능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목재입니다. 나무는 물이 이동하는 수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나이테의 단면은 수관의 가로를 잘라놓은 것인데요. 바로 그 수관의 방향은, 즉 나무의 결 방향으로 원하는 조각을 하셔야 나무의 뜯김을 방지하고 보다 쉬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나무의 결대로 깎아주시면 금세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숟가락에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제가 제공해 드리는 자료는 샘플이니 본인이 원하는 크기에 맞추어 제작할 수 있으므로 각자 원하시는 크기로 숟가락 형태의 밑그림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단 숟가락 움푹 패인 부분은 특별히 빗금을 그어 파낼 부분을 확실히 정해줍니다. 키트 안에 있는 환도를 이용해 빗금을 그은 부분을 파냅니다.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환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나무를 고정하고 환도와 나무의 각도를 약 30도 정도를 유지하여 빗금 친 중앙 부분은 깊게, 바깥으로 갈수록 얕게 파내줍니다. 가장 깊이 파내는 부분이 목재의 두께의 3분의 2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나무의 결 방향으로 나무를 깎으셔야 힘도 덜 들어가고 나무가 뜯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나무의 결을 찾아 깎아주세요. 나이프를 이용하여 숟가락 형태로 다듬어냅니다. 조금은 울퉁불퉁해도 나중에 사포로 갈아낼 수 있으니 큰 힘을 주어 나무가 많이 뜯겨나가지 않을 정도로 나무의 결대로 천천히 조금씩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깎으실 때에는 먼저 45도로 깎고 점차 각도를 줄여 나가면서 둥글게 마무리 지어주세요. 키트에 준비된 사포로 숟가락을 갈아줍니다. 방향은 깎을 때와 같이 나무의 결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숟가락 카빙대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실 때 한 쌍의 모형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에 집중하여 조각을 진행해 주세요. 도구는 꼭 나이프만 사용하여 제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일을 헝겊에 살짝 묻힌 후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늘에서 말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의 수업 어떠셨나요? 카빙을 통해 새로운 취미생활에 흠뻑 빠져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진행하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드카빙 정말 매력적인 수업이네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내가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카빙을 해본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완성된 카빙은 사진을 찍어 밴드에 미션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멋진 작품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